자, 실험조사 연구의 패턴을 쭉 보면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순간 놓치면 이게 혼동되신다고 하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실험 설계가 있고요. 자, 여기에 반대가 이제 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자, 실험 설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 설계가 순수 정품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짝퉁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유사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 설계의 짝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전 실험 설계는요, 아주 단순해요, 실험식이. 그래서 원시라고 그래요, 원시. 원시 실험 설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세팅을 했습니다. 네 가지를 세팅했는데 여기에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실험 설계는 3요소가 있어요. 그 3요소가 있는데 그 3요소에 무작위 할당이랑 있었죠. 자, 여기 있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고 이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해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등장한 질문입니다. 자, 무작위 할당을 한다. 난선화. 그 다음에 무작위 배정이라고 그랬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화입니다. 동질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작위 할당이란 것을 해요. 자, 이 무작위 할당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외지적인 요인을 통제하는 효과, 외생 변수의 통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실험 설계는요, 통제 집단을 설정해요. 통제 집단을 설정한다는 것은 통제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이제 통제라고 하는 것이 3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끊고. 자, 실험 설계 3요소의 두 번째가 뭐냐? 독립변수의 조작이에요. 독립변수의 조작. 자, 이 독립변수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작이란 건 뭐냐? 실험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미실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작한다라고 해요. 세 번째, 비교가 있어요. 비교는 뭐냐? 당연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결과를 마지막에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 이게 바로 실험 설계의 뭐가 되느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실험 설계의 반대가 뭐라고요? 비실험 설계. 자, 비실험 설계는 실험 설계의 반대예요. 실험 설계의 반대가 돼요. 실험 설계의 반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실험 설계의 반대는 무엇이냐?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제 집단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자,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 규명한다 그랬죠? 여기는 인과관계 규명 어려워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라고 해요. 실험 설계와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작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 설계 3요소를 다시 보세요. 통제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조작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비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 조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고요.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 설계의 짝퉁이라고 제가 써줬죠. 이게 개념 잡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즉 순수 실험 설계의 3요소 중에 한두 가지가 결여된 설계입니다. 한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짝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결여된 설계를 바로 유사 실험 설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전 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자, 원시라고 했었죠? 원시. 자, 원시인데 여기에서는 가장 수준이 낮은 거예요. 가장 수준이 낮은 실험조사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용어에서 힌트 얻으세요. 유사품이고 여기는 원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수준이 낮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사례 하나 던져드릴게요. 정신장애인 집단이 있어요. 정신장애인 집단 10명이 있는데 5분 실험 집단 나누고 통제 집단 나누었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 5분에게는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여기는 안 해드렸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인 문제라고 해요. 따라서 자 보세요.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죠. 여기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여기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뭘까요? 실험 설계 반대인 이거죠. 비실험 설계는요. 통제 집단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실험 설계를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설계 많이 해요. 실험 연구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실험 연구를 많이 못해요. 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비실험 설계가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유사 실험 설계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험 설계하고 유사 실험 설계 중에 어떤 게 윤리적 문제가 더 클까요? 실험 설계가 더 커요. 왜냐하면 유사 실험 설계에 단순 시계열이 있는데 단순 시계열은 통제 집단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통제 집단이 없는 단순 시계열 설계 때문에 여기엔 통제 집단이 다 있어야 돼요.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는 단순 시계열 설계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무엇보다 실험 설계보다 덜합니다. 실험 설계보다 덜하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